네, 이번에는 우리 제2부에서 우리 윤법, 소위 말하는 윤달, 윤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법이다 하면은 19년 7윤법입니다. 이것은 19년 동안에 7번의 윤달을 넣는다는 뜻이죠. 이건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달을 사용하는 태음력을 사용하는 태양 태음력을 사용하는 거죠. 요즘 저기 순태음력을 사용하는 나라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태양 태음력을 사용하는 나라도 요즘 없는 것 같지만 꽤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이 현재 이것을 쓰고 있죠. 음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19년 7윤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용법은 이것은 우리 그 동양에서는 이미 상나라 시대 때부터 사용되어 있던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법은 어려운 이해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저와 함께 한번 간단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9년 동안에 왜 7번의 윤달을 넣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3년에 한 번 윤달을 넣어야 된다. 5년에 2번 넣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네들이 시골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얘기는 19년에 7번을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계산해 보시죠. 19년의 날수는요. 235달의 날수와 똑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19년의 날수는 365.242에다가 19년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235달은 한 달이 29.530588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 두 차이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19년에 235개의 상망호를 두면 양력과 음력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될 수 있겠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5달이라고 하는 것은 장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장법. 장법이라는 것은 저기 무술에서 쓰는 장법이 아니고요. 이거는 달의 숫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35라는 것은 19년 곱하기 12달 해서 7개의 달을 더 둬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12년 동안에 아니죠. 19년 동안에 7개의 달을 더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년에 7번의 윤달을 넣어야 되는데 그 넣는 방법은 아주 상당히 기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중월 윤법을 쓰면 되겠죠. 무중월, 중월이 안 들어가는 그 달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 맞아 들어갑니다. 자, 이런 방법을 참 신기한 방법이지만 벌써 상나라는 은나라라고 그러죠. 은나라는 대략 BC 1600년에서 BC 1046년에 있었던 나라인데요. 그 나라에서 이미 19년 7윤법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그 국가 초기에는 귀여 치윤법이라고 해서 그 해의 마지막 달에 윤달을 집어넣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만은 후기에 와서는 이렇게 무중월법을 사용했습니다. 서양에서도 보면은 그리스의 메톤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이미 BC 433년에 그런 윤법을 발견했고요. 다양한 윤법을 발견했는데 물론 여러분 19년 7윤법 그러면 이것만 맞는 게 아니죠. 이것도 아직도 여기 보면은 약간 숫자가 덜 맞지 않습니까? 요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맞추려면 훨씬 더 연수를 길게 하면 되겠죠. 뭐 300년, 500년 나가면은 거기에 몇 개의 윤달을 집어넣으면 되겠다는 그런 윤법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칼리푸스라고 하는 그리스 천문학자는 76년법을 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는 19년 칠윤법을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음력이라는 것이 미개한 시대 때 썼던 달력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럼 왜 음력을 쓸까요? 음력은 대개 종교적인 이유에서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윤달을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고대인들의 이해를 한번 따라가 보면 아주 재미나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윤달은 뭐냐? 대개 두 개의 정통달 사이를 메꾸어 주는 달이라고 해서 군달 또는 여백달이라고 해서 대개는 좀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사자같이 잘못 썼습니다. 사자가 아니라 서자같이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윤달 때에는 푸대접을 받아가지고 평상시에는 왕궁에 거했지만 윤달에는 문간에 거했다고 하는 일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윤달은 백성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그런 달로 여겨졌던 것이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윤달이 드내는 13달이 되니까 한 달분의 월급을 더 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월급은 백성들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고가 달리기 때문에 강제 노동으로 일을 나가는 일이 많아지게 되고 이런 때문에 부역을 나가니까 윤월역이라고 하는 윤월의 노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아무래도 귀찮고 또 힘드니까 당연히 이제 윤월이 들어있는 연을 좀 싫어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겠죠. 또 그뿐 아닙니다. 학교 수업도 한 달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방학 날짜도 조정해야 됩니다. 올해는 예를 들어서 올해는 한 달 더 수업합니다 하면은 학생들은 다 싫어하죠. 선생님들도 싫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윤달이 들어있으면 기뻐하는 일보다는 더 고생스러운 일이 더 많다 보니까 그만큼 그렇게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달에서는 상당히 그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미신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윤달이 들면 한 해가 더 길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가 더 길어지는 건 아니죠. 그거는 한 해는 고정되어 있는데 윤법을 잘못 쓴 게 아니라 윤법을 음력을 썼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한 해의 길이는 항상 같습니다. 근데 얼른 들어보면 올해는 길다 그러니까 한 해가 길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한 해가 길어지니까 변고가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임자가 없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윤달이 생기면 변고가 많이 든다고 생각했고 가령 더 더워지거나 더 추워지거나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변화는 없고 강수량과 풍속에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또 일부 민간에서는 윤년이 되면 개나 소가 새끼를 잘 가진다는 풍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풍설이죠. 생리작용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윤년을 오랜 동안 지켜왔던 조선시대나 그런 고대에서는 윤년을 그렇게 환영했던 것 같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 달의 위상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달은 한 달 주기로 모양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많은 그 고대인들이 음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달의 위상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달력과 시계로 삼아야 됐던 그런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의 기능은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요 시계와 달력의 기능을 하고 시계와 달력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달은 아주 필수 불가결의 시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밤의 유일한 그 조명원이었습니다. 만월일 때에는 밤에 활동할 수가 있지만 금음일 때에는 너무 깜깜해지기 때문에 맹수들도 많고 또 산적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밤에 출입을 자제할 수밖에 없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바다의 조속간만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조속간만은 달에 의해서 발생하는 아주 중요한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달과 조속 상당히 중요한 영향이 있죠. 그 때문에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 달이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달이 조속간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면 마치 달이 그 파도의 높낮이에만 관계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달의 조속간만은 이 지표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지구의 그 표층이 위로 솟아오르고 또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질학에도 관계가 되고요. 그뿐 아니라 이 지구의 그 대기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기층도 잡아당기고 똑같은 원리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지구 대기도 똑같이 그런 조속간만의 영향을 똑같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달의 조속간만, 또 달뿐 아니죠. 태양의 조속간만, 태양뿐 아니죠. 모든 행성들, 목성, 토성, 이런 화성 이런 것들의 모든 중력적인 작용들이 지구의 모든 지질이라든가 해양이라든가 대기의 모든 그런 그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은 이런 그 생태계에 미치는 이 조속간만의 영향을 다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력을 쓰는 원인도 바로 여기에 기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 밑에 사진을 보시면 참 아주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이 초생달과 초승달이죠. 초승달과 금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이슬람 제국의 그 깃발에는 다 들어있는 문양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슬람국은 태음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밑에 있는 것은 그 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달의 모습이 토끼가 앉아 있는 모습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잘 보시면은 토끼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그럼 다음번 우리 슬라이드 넘어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윤달은 19년 출윤법인데 19년 동안에 7달을 넣는 것인데 무중월 법칙에 의해서 넣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산만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장주기적으로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은 특징들이 보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1770년부터 1771년, 72년, 73년 이렇게 이쪽으로 10년을 썼고요. 이쪽으로는 10년 단위로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력을 쭉 훑어보면은 1770년, 78년에는 윤 6월이 걸리고요. 1781년에는 윤 5월이 걸리고 여기는 몇 년입니까? 1784년이 되겠죠. 윤 3월이 걸리고 여기는 1786년에 윤 7월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표를 쭉 보시면은요.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규칙성이 보이죠.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윤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생해서 윤 5월이 발생하고 윤 5월이 발생하고 윤 4월이 발생해서 이런 규칙성이 쭉 나타납니다. 이 달력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규칙성을 쭉 훑어보시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대각선으로도 이렇게 윤년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윤달이 오른쪽 맨 위에서 여기입니다. 오른쪽 맨 위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윤달이 가장 많이 들은 달은 윤 5월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윤 5월입니다.
윤오월이라는 것은 양력으로는 6월이죠. 6월 하면 하지 아닙니까? 하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 궤도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렇게 끊어낼 수가 있죠. 그려보면요. 여기가 바로 1월 3일이 됩니다. 1월 3일이 되고 이쪽은 7월 3일이 됩니다. 여기가 바로 하지가 되죠. 하지가 제가 글씨를 잘 못 씁니다만은 여기는 춘분이 됩니다. 그렇죠? 춘자를 써야 되는데 춘자를 쓰고 있습니다. 춘분. 여기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동지가 되죠. 동지가 됩니다. 추자는 쓰질 않겠습니다. 힘들어서요. 자, 그러면 6월 달에 6월 달에 윤달이 많다고 하는 거는 이때가 되죠. 이때. 그렇죠? 이때가 되는데 요 때는요. 지구의 속도가 아주 느린 때입니다. 요 때는 지구의 속도가 빠른 때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년 24절기 24절기는 등속도로 매기지 않습니까? 등속도로 매기니까 여기는 이렇게 등속도로 매기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매기죠. 그런데 여기는 똑같은 간격으로 매깁니다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똑같은 간격입니다만은 속도가 느리니까 아무래도 느리게 가죠. 중기가 여기 있다 그러면 중기를 못 미쳐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공전 속도가 가장 느린 때라 중기가 들지 않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윤올이 제일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년 주기로 윤달이 어떻게 배치가 되나 보니까 19년을 주기로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19년 주기로 1777년부터 19년이니까 1795년까지 이렇게 해서 1777년, 1778년, 1779년 이렇게 쭉 훑어서 여기까지 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19년 주기로 보니까 드는 해가 이렇게 꼭 한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 다섯 번째 해, 여덟 번째 해, 열 번째 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윤달과 윤법은 19년에 7번의 윤달을 넣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는데 그 내면을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도 상당히 중요한 규칙성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윤달과 윤법에 대해서 간략 하나마 일단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